여러분과 하는 진짜 뉴스, 여러분의 지성과 얹혀가는 저희 안혜환과 전용의 안전 빵빵.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 고3부터 무상교육이냐고. 총선 선심에 우리 세금이 그냥 막 줄줄 새고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은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대책도 없이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정치, 그다음 국가 운영은 예측 가능하고 게다가 대책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작년 1월에 누굽니까? 새로 유은혜인가 무슨 교육부 장관 그분이 갑자기 하더니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이번에 당정체의를 하더니만 발표를 딱 하면서 고3부터 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은 이제 고1부터 합니다. 그렇죠. 뭘 하더라도. 그렇죠. 고1부터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올라가는데 고3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3들은 내년에 선거 상당수가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겨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고2 이제 고1, 2 한다는데 돈이 연간 2조씩 들어가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리고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저는 이번에 정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거는 내년 총선 때문에 표를 가진 고3 애들한테 완전히 매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교부금을 털어가지고 한다? 지금 재무부에서는요. 재경부에서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경부 차관이 하도 청와대에서 난리를 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인구가 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만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가는 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럴 리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에 또 정권을 3년 뒤에 잡는다. 이러면 아마 대학교 무상교육을 유럽처럼 독일처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에 독일 유학 가면은 학비가 없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유학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지금 독일 사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누구를 위한 대학 무상교육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말하자면은 근로계층이라든가 가난한 친구들도 대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근로자들, 말하자면 아주 하층 계급, 아주 근로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입니다. 그리고 약간 먹고 살만한 뭐 노동자 계급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은 20%. 그러니까 많아봤자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잘 사는 집 애들을 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아주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갖고 그 사람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거는 정말 계획을 갖고 우리 세금의 용도와 인구의 말하자면 학력 인구의 이 추이와 이걸 보고서 철저히 정교하게 철저히 정책적인 판단과 리서치 조사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근데 이 정권은 오로지 매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린애들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표를요.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보자.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저질러 보자. 그 다음은 다음 정권 일이니까 그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이번에 이제 그것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한 게 아니라 증액 교부금 형식입니다. 네, 맞아요. 교부금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부금은 임시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한시적으로. 네. 그런데 무상교육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정책이 됐으면 지속성 있게 계속 가는 건데 교부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준비가 안 됐으면 하는 건가. 게다가요, 지금 2조를 앞으로 5대5 지방교육청하고 중앙정부가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청 이제 나자빠로 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네, 지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누리예산 때문에 한번 난리 폈는데 1조로 지방교육청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 다음 정권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숨 좀 쉬자님께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펴파리이기도 하고 사업입니다. 저것들끼리. 저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요 다 거의 그 좌빨들의 사업체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그걸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무상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자사고 없애고 특목고 없애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학원 재벌을 또 탄생시킬 겁니다. 학원은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운동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이제 다 하는 건데 저는 오늘요 유은혜 이 정말 물론 박영선에 비하면 이분도 이제 청정구역이었더라고요. 일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 자금 썼지 저기 서초에 없는 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고 막 그리고 185만 원어치를 떡을 사 먹고 이게 박영선인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유은혜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서 십시일반 하자고. 아니 왜 십시일반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이것은 온 국민이 정말 항의를 하지 않도록 저항이 없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3 자녀를 둔 사람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요 고등학교도 중퇴해가지고 지금 뭐 잘 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은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기 상해 임시정부부터 옛날 과거 청산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낸 거? 맞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논리로라면 문정권 논리라면요. 아까 그 돈 마을이 내 환불해줘. 환불해달라고요. 마을 의원님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셨어요. 네. 안민석이가 네. 최순실 돈 300조를 찾았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하자. 또 주진우도 몇 조 찾았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하자. 그런 그거 보셨어요? 네? 뭐요? 지금 인터넷에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그 한마디로 민주 그 연구원장으로 양정철이가 가면서 네. 비문들을 다 쳐낸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네. 있는데 거기서 쳐내는 리스트에 안민석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성도가 떨어지나 이제 300조에서 3,000조로 이제 바뀌겠네 이제.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거기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예.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진짜 세상에 있는 말씀대로 딩동댕입니다. 네. 아유 참. 진짜 교육은 네. 백년지 대계이자 천년지 그렇습니다. 대계입니다. 네. 그건 진짜 대충 인기 선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무상급식 논란 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 그 토론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한 건 장기적으로 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더 혜택,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게 진보입니다. 네. 진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다 껴안고 가자. 이게 진보인데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많이 주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눠 먹자. 이거였어요 사실. 무상급식 그겁니다. 7대3. 자 100이란 돈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 70%한테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자. 30%는 안 돼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였는데 무슨 소리야. 다 나눠 먹어야지.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게다가 이제 돈이나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 둘이나 돈이나 막 석유 팡팡 나가지고 하면 무상교육, 무상대학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재정 자체가. 지난번 우리가 재정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너무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다가 대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자 세대가 불쌍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 나라의 재원을 거덜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상교육 재원, 정말 아까 안영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1년에는 2조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그리고 왜 지금 2학기부터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1학기부터 최소한 할 거지. 근데 2학기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낯뜨거운 짓인데 근데 이 좌파들의 특성은 낯뜨거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권과 그다음에 비리가 없는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김현철이 박영선이 반칙 왕들을 장관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유정이를 청정구역으로 만들어버린 이미선의 35억짜리 그 부정부패 덩어리. 이거야말로 반칙과 이거야말로 비리와 특권의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판사직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가 이제 보니까 우리주식연구회, 국제주식연구회 이거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천면피죠. 진짜 네. 조한님 말씀대로. 네. 네, 이 정권 지나면 네. 특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네. 집어넣고 정말 서울구치소를 지금부터라도 증축을 하든지 저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네. 이렇게 그 렌트를 해서라도 네. 다 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자, 지금 뻔뻔함의 종결자 좌파들 기열곤님의 말씀 국민들이 그 가증스러움을 뭘까 다 합니다. 레시드라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영화 끝장면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영화사에 남는 명장면입니다. 네. 아마도 이 정권도 우리 역사에 남는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정권의 숨을 거둘 것입니다. 네. 그 역할 우리가 합시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오늘 다 나눠 먹고 끝낼 나라가 아닙니다. 네. 김정맨님. 북한 교화서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시설들 다 돼 있죠. 이 네. 돈이면은 제가 김정은한테 이 렌트료 주는 거를 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